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영어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뭐 소식이 없으면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 news is good news. 네, 이렇게 한국어에서 말하는 뜻과 영어에서 말하는 뜻이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No news, 소식이 없는 거, is good news, 희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No news is good news. No news is good news. 뭐 친구가 연락이 없거나 누군가 연락이 없을 때 이런 표현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이 한국어 대사 딱 보시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죠. 영어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Once bitten, twice shy. 네, 이 표현은요. 한 번 물리면 그 일에 조심스러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이 한국어 속담도 보면 자라보고 깜짝 놀라니까 소뚜껑 보고도 자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좀 더 조심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once bitten, twice shy. once bitten, twice shy. 이런 것들도 간식 같은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굉장히 서운할 때 영어로 이 표현 써주시면 돼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네, 뒤에 뭐 문장으로 길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이 세 글자로 많이 소통합니다. How dare you? dare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해볼까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How dare you? 자, 그 다음은 제 잘못인 거 알아요. 이거는 약간 아는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요. 잘못이란 표현이 우리가 예전에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라는 표현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I know this was my fault. 여기서 this는 it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시작할 때 다양한 느낌을 주는 표현들 넣으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 know는 여기 나온 건 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느낌이고요. 뭔가 확신할 때 I'm sure. I'm sure. 나 확신해요.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요는 I think. 그래서 이 표현도 보면 This was my fault. 이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라는 표현 앞에 I know를 붙이니까 제 잘못인 거 알아요. 라는 의미고요. 확신할 때 I'm sure this was my fault. 이것은 저의 잘못인 게 확실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I think this was my fault. 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I thought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과거형 I thought this was my fault.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운 표현 섞어서 새로운 표현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 know this was my fault. I know this was my fault. 다음 문장입니다.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창범이 전화 아니에요? 민식이 전화 아니에요? 아닌데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번호를. 뭐 직역하면 우리가 좀 어색한데 우리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 친구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You have the wrong number. 기본 동사 have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You have the wrong number. 여러분 전화 오셔서 여러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다면 You have the wrong number. 한 번 더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아우, 참 안 됐군요. 아이고, 안 됐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라면요. I'm sorry to hear that. 네,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들, 제가 또 알려드린 표현인데, what a shame, 안타깝네요. It's too bad, 정말 안 됐어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I'm sorry to hear that. 그거를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참 안 됐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친구가 나 저번 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상대방이 공감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what a shame, that's too bad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먼저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리액션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야, 네 말이 맞다. 이것도 있고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해보면 I think you're right. I think you're right. 이렇게 들어갑니다. You're right 하면 너가 맞아. 정말 강하게 동의하는 표현이거든요. 두 가지 있는데 That's right. 맞아. You're right. 네가 맞아. 이 주어를 you로 사용하면 더 상대방에 공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라면 조금 전에 뭘 넣으면 된다고 했죠? I think입니다. I think you're right. I think you're right. 강세를 think랑 right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I think you're right. 이렇게 되겠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10분에서 15분은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슈퍼마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그 존재를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이렇게 돼요. There is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도 되지만 장소를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re is a supermarket. 슈퍼마켓이 있습니다인데 질문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바꿔주시면 돼요. Is there a supermarket? 그 다음에 near here. 여기 근처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near here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라는 의미 어떻게 하면 되죠?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한 번 더요.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9번째 표현은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한국어 혹은 플러스하면 영어나 일본어 정도인데 유럽에 가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어순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본어 배울 때는 한결 편하게 하죠. 그리고 일본어 글자라던가 중국어 한자 같은 것들은 자주 접해서 좀 익숙한데 여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난해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도 유럽 친구를 만나면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막 영어 했다가 자기 나라 말 했다가 독일어 했다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How many languages? How many languages? 너는 말할 수가 있니? Can you speak? Can you speak? 뭉치면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몇 개의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I can speak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힘내서 가볼게요.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하고 있죠. 네, 진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진짜 바빠 죽겠는데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 I can't afford it. 혹은 돈이 너무 없는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우리 여행 가자라고 하면 미안하다, 돈이 없다. I can't afford it. 뭔가 여유인데요. 어떤 금전적인, 시간적인 그런 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감정을 담아서 해볼까요?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 드릴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 내가 강의를 듣기만 하면 이게 날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직접 얘기해보고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써보고 마무리하면 정말 깔끔하거든요. 네,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